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이들의 잠재 능력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이들에게선 공통적으로 인간 친화, 자기 성찰 등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강화를 받고 일을 하면 칭찬받고 좋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노력을. 그래서 그것이 1만 시간, 즉 한 10년 동안 매일 3시간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몰입하게 되면 보통 평균의 사람보다 2배, 3배의 어떤 숙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달인이 되는 원리란 말이죠. 그게. 이분들은 그런 인간 친화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틀이 마련돼서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성을 주관하는 대뇌,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와 호흡과 순환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으로 나뉜다. 변연계는 감정 조절, 동기부여 등 정서 반응과 운동 반응을 담당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정서와 관련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포함돼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뇌는 변연계와 전두엽의 신경 연결이 활발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도 원활하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이 나죠. 그런데 억지로 한 거는 그냥 금방 잊어먹어요. 그 이유가 지의 뇌로 가는 회로가 다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맨 위에 있는 지의 뇌, 공부하는 이성의 뇌, 그 바로 밑에 있는 감정의 뇌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취재한 5명 중 20대인 노광철, 이문희 씨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20대 2명이 회복력 실험에 참여했다.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두 그룹의 회복력 차이를 알아봤다. 실험에서는 사진에 대한 예고를 했다. 보통 예고 후에는 평범한 사진을, 혐오 예고 후에는 혐오 사진과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두 그룹의 회복력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근심이나 걱정 등 내부 감각을 감지하는 섬엽. 혐오 사진을 보면 회복력이 낮은 그룹은 섬엽이 활성화된 반면 높은 그룹에선 섬엽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한 회복력이 낮은 그룹은 혐오 사진 예고 후 평범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에도 섬엽이 활성화됐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3년 전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엽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회복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위협으로부터 놀란 뇌를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힘든 표정을 짓다가도 금방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1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근데 정말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업할 때도 계속 잘 됐던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도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은 빨리 그걸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자그마한 충격이나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매몰돼서 상당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를 현대 이제 뇌과학에서 기능성 MRI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교육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괤프. 이곳에서 신경과학자인 펜스크 박사는 뇌의 주의 집중과 정서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뇌도 성공적인 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winners and people who excel in specific areas, the cab drivers are an area where they excel in spatial navigation. Other people excel in areas, you know, that like attention and concentration. So basically the winner's brain is broken down into these key factors: resilience, emotional balance, memory, focus, each of these different areas that we see as being critical for success, regardless of what your specific goal is. 펜스크 박사는 동기부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So in the winner's brain, we talk about motivation. What gives us the drive? What energizes our behavior and helps us to direct it and focus it towards a specific task? And that involves a lot of activity in regions like the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 the ventral striatum. Signals from these limbic regions, from regions like the amygdala and the ventral striatum and the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 that's also part of what is behind our emotional impulses and those motivational drives that sometimes aren't necessarily in our best interes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 수재들이 모여 있는 카이스트. 이곳 학생들에겐 성공의 자질이 얼마나 있을까? 총 5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학생은 56명. 그 기회 포착력이라든가 사회 적응력, 중요성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을 성공 가능성 설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단 4명. 그러나 이 5명의 사람들은 카이스트 평균치보다 높았다. 오히려 사람들이랑 친화되는 그런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뇌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것을 얻기 위해선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그 희생을 감내하고 원하는 쪽을 모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Part of what we're trying to do with the winner's brain is by helping people to learn a little bit about the brain and how the brain works, and really how the brain can change depending on the experience that we provide our brain, the way that we engage our brains. Those mental tasks, different experiences that we provide the brain can literally make a difference, not only in terms of getting better at those things, but in terms of the way that the brain, the connections that are made between different brain regions, and the way that the brain functions. 애플의 창시자이자 세계 최초의 PC 개발자인 스티브 잡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 또 화가이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을 선사한 발명왕 에디슨까지. 이들은 모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의 뇌를 좋은 뇌라고 생각하는데요. 뇌에는 좋은 뇌, 나쁜 뇌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들이 자신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의 능력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귀여운 아이는 지난 10월 3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70억 번째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세계 인구 70억 명 가운데 한 명인 우리들. 여러분의 뇌도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에선 브레인 짐이 인기를 끌고 있다. 브레인 짐은 좌뇌와 우뇌를 활성화하는 몸 교차 운동,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등 26개의 단순한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특수아동 19명을 대상으로 매일 5분 정도 브레인짐을 실시한 결과 읽기와 독해 실력이 평균 1년 이상 향상됐고 자아 존중감과 집중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h, did I do it right? No. I'm a physical therapist. I work in schools, and I was interested in getting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echniques I could use with my school-age children. We in Brain Gym believe that movement is really the basis of integrated and easy learning. And so we tap into a lot of basic movement patterns to really build resources for people to learn and live and move through life easily.
우리나라의 브레인주임을 두려워 학교에 전파하고 있는 정종진 교수. 평상시 시간이 날 때마다 브레인주임으로 체력 관리를 한다. 정종진 교수는 14년 전 뉴질랜드에서 브레인주임을 처음 접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체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또는 일반인들이 업무를 잘 촉진하도록 두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신체 운동 방법이 두뇌 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나, 둘, 아싸! 좋다! 운동을 통한 근육의 형성은 뇌와 연결된다.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혈관을 형성한다. 늘어난 혈류량과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해 우울증이 예방된다. 상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운동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 벌써 4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분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힘들어 마시고 내쉬고.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사에서 발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성현 씨. 하루 종일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곤 한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마다 그녀는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를 떨쳐낸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고 업무 다시 하면 잠깐이지만 업무가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뇌의 노화 현상 중 하나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아로마 비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할머니들. 너무 즐겁고 어머 이런 거 또 했으면 싶다 그래지네. 신기해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렇다면 치매 발병을 막을 수는 없을까? 풍족한 환경이 치매 발병을 좌우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서유헌 박사는 생활 환경이 좋으면 치매 발병을 완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쥐실험 결과 풍족한 환경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을 때 해마 치상회의 신경 생성이 가장 높았다. 꾸준한 운동과 취미 활동, 적극적인 여가 생활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치매, 파킨슨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병에 덜 걸린다고 돼 있고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이 그 뇌 질환과 뇌 기능에 아주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치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자, 야 빨리 한 잔 마셔. 첫 잔은 완샷이야. 그래 반갑다 친구야. 근데 내가 요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 중이거든. 그래서 술은 좀 삼가야 될 것 같아. 야 임마 한 잔 정도인데 뭐 어떠냐 우리 사이에. 오늘만 마시고 같이 끊으면 되지 뭐. 오랜만에 행복하다 풀자. 자 어서 마셔. 내가 알코올 치료 중이라 방금 전에 약을 먹고 왔어. 대신에 내가 물로 대신할게.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다. 사회에 돌아가시면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할 것인지를 연습한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단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사회 공포증 치료에도 활용된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좋다. 반갑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도 하고. 옛날에 얘 맨날 삐진다고 애들이 엄청 놀리고 그랬었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얘 달래느라 좀 힘들었냐? 어쩌면 안 그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불안감을 없애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에 더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대한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뇌영양학자인 이쿠다 사토시 박사는 음식과 뇌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 人間というのは、動物もそうなんだけど、毎日何か食べてますね、3食。で、その食べた食べ物が姿を変えて私たちの脳になり、体にな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ジャンクイン、ジャンクアウト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ですね、ジャンクフードを食べれば脳も体もジャンクになるというのがこれ簡単な結論です。従いまして良い食べ物を食べればですね、スーパーブレインにもなるしスマーターブレインにもなるし、悪い食べ物を食べれば悪い頭になるわけです。 그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뇌에 좋은 음식을 직접 섭취하고 있다. 현미, 곤약, 등푸른 생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싱싱한 채소들이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벌써 이 몸 조시가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딱딱 이렇게 먹어야 하는 대로 정확히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은 덜 피곤하고 또 일하는데 더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これですね、野菜ジュース、これはボケ予防になりますね。そうこれで脳に発生するたくさんの活性酸素を分解します。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가 필요한 뇌.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는 과일, 채소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ベリー、クランベリーとかブルーベリーとか色が非常に強いわけです。で、あそこについている色素ですね、表面についている色素、色素が活性酸素を分解します。だからナスビなどについている色ですね、強い色、それからトマトについている強い色、みかんについている強い橙の色ですね、あれが活性酸素を分解するわけです。従いまして色の強い野菜を食べるといいですね。ぜひブロッコリーも食べてください。